김정은 씨 맞으십니까?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00년 3월 어느 날 제 앞에 놓인 건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 8천만 원. 저 이게 뭔가요? 부인 명의로 된 대출입니다. 저는 돈 빌린 적 없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장 찍혀 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도장, 제 서명, 제 이름.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을 때, 여보, 새로 시작하자. 저는 믿었습니다. 20년 만에 꽃다발, 20년 만에 사과.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은. 올해 60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류 한 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장 좀 찍어줘. 형식일 뿐이야. 나만 믿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환 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뭘 압류하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아파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마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1998년 가을. 남편이 사라진 지 1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와 남편 박도희는 1978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0, 인천 항만 근처 작은 운송대행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전화 받고 서류 정리하고 배차표 쓰는 일. 월급은 18만 원. 그것도 밀릴 때가 많았습니다. 도윤 씨는 그 회사 트럭 기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적고 담배 냄새가 났던 사람. 처음 본 날 그는 배차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시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왜인지 귓가에 남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금요일 퇴근길, 도윤 씨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저녁 먹었소?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항만 근처 작은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 2그릇, 단무지, 춘장 냄새. 도윤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옆 테이블 웃음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불 켜는 소리. 그게 전부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부두를 걷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1979년 봄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생각 있소? 갑작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한 달. 좋소.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요. 1980년 3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식 결혼식장이 아니라 시댁 마당에서 했습니다. 하객은 30명 남짓. 대부분 시댁 친척들. 제 쪽은 친구 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 씨는 그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가 좀 여위었네. 죄송합니다. 뭐 먹는 건 많이 먹어야 해. 손주 낳으려면.
그게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신혼집은 인천 동구 작은 전세방. 보증금 300만 원. 도윤 씨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박.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만의 공간, 저만의 가정. 도윤 씨는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물 끓이는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냄새, 문 닫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 그러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나 어젯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도윤 씨가 놓고 간 커피잔, 검게 탄 자국, 물에 불려놓고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다녀왔소. 씻고 와요. 도윤 씨는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 사람이 먹는 걸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 마시는 소리, 밥 삼키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옆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1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1982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1983년 또 봄이 왔습니다.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3번 갔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두 번째는 도윤 씨와 함께, 세 번째는 다시 혼자. 의사 선생님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소식 없냐? 네. 병원은 갔냐? 다녀왔습니다. 뭐래? 이상 없대요. 그럼 왜 안 생기는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1985년 추석,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송편 냄새, 식혜 냄새, 그리고 담배 냄새. 시어머니는 송편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절에 가봐라. 절이요? 기도해야지. 아들씨가 마른 거 아니냐. 그 말에 도윤 씨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탁! 금속 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왜? 사실이잖아. 집에 가세요. 뭐? 집에 가시라니까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깔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송편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서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냉장고가 덜컥거렸습니다. 창밖에선 개 짖는 소리. 도윤 씨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회색 연기. 천천히.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아이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받은 적. 1987년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트럭 한 대 사려고 하오. 트럭요? 내 사업하고 싶소. 돈은 있어요? 1천만 원 모았소. 1천만 원. 7년 동안 모은 돈.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정확히 1,032만 원. 중고 트럭이요. 하지만 괜찮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요. 1988년 봄,
도윤 씨는 트럭 한 대를 샀습니다. 파란색 2.5톤, 녹이 쓴 차체, 앞 범퍼가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좋아했습니다. 이제 내 거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도윤 씨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처음 3년은 잘 됐습니다. 하루에 23건씩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수원, 철물, 건자재, 농산물. 도윤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300만 원 벌었소. 정말요? 그래.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금반지를 샀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첫 반지.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18만 원이요. 비싸네. 결혼 반지예요. 도윤 씨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일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소. 도윤 씨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1993년 트럭 대출이 밀렸습니다. 여보, 통장에 돈 좀 남았소? 80만 원요. 다 줘요. 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도윤 씨는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1995년 여름 트럭이 고장 났습니다. 엔진, 수리비 500만 원.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야겠소. 그렇게 우리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연대보증인 필요합니다. 와이프가 하면 되죠? 네, 도장 가져오세요. 집에 돌아와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도장 좀 찍어요. 이게 뭔데요? 대출이요. 트럭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오. 빚도 같이 지는 거 아닌가요? 형식이요. 내가 갚을 건데 뭐. 형식.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도윤 씨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으니까. 빨간 도장을 꺼냈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찍혔습니다. 첫 번째 도장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IMF가 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부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다 무너졌습니다. 도윤 씨의 일감도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11월 첫째 주 마지막 일감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소. 어떻게 해요? 모르겠소. 도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12월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대출금 연체, 즉시 상환 요구, 500만 원.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도윤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트럭이 압류됐습니다. 어느 아침 집 앞에 법원 직원 2명이 왔습니다. 박도윤 씨 계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가압류 집행합니다. 그렇게 트럭은 끌려갔습니다. 도윤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일을 나갔다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20개쯤 쌓여 있었습니다. 2월 어느 날 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가야겠소. 어디요? 일 좀 찾아야 하오. 어디서요?
서울. 언제 올 건데요? 모르겠소. 왜 서울인지, 무슨 일을 할 건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무서웠으니까. 도윤 씨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락은 할 거예요? 당연히 하지.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도윤 씨가 떠난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짐을 들고 혼자 어떻게 살아? 괜찮습니다. 괜찮긴. 내가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아침 6시면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 소리.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7시쯤 일어나면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네. 시어머니와 저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낮에 일을 나갔습니다. 인천 부평구 작은 세탁소. 하루 8시간. 월급 60만 원. 옷을 받고 표를 쓰고 다림질하는 일.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에 먼지가 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돈 얼마 받았냐? 60만 원이요. 그것밖에? 네. 아들한테 연락 왔냐? 없어요. 즉, 저녁은 또 된장국이었습니다. 김치, 두부, 매일 같은 반찬.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거리, 가로등 불빛, 지나가는 차 한두 대, 혼자 걷는 사람들. 저도 저 사람들처럼 혼자인가. 1998년 여름,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아침, 부엌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은 인천의료원.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입원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세탁소와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병원, 세탁소, 다시 병원, 집. 잠은 새벽 2시쯤. 8월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입원비 정산하셔야 합니다. 얼마죠? 280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 95만 원, 18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탁소 사장님한테 월급을 미리 받았습니다. 100만 원. 나머지는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85만 원.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998년 가을, 어느 목요일, 세탁소에서 일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10초쯤 지났을까요? 여보, 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윤 씨, 어디 있어요? 인천이요. 지금 일 좀 찾았소. 이제 괜찮을 것 같소. 무슨 일이요? 만나서 얘기하지.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세탁소 뒤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돌아온다. 기쁜가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한테 연락 왔어요. 뭐, 인천에 온대요. 정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온다고? 이번 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반.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뭘 했을까? 왜 연락이 없었을까? 왜 지금 돌아온다는 걸까? 창밖에선 개 짖는 소리,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것만 컸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3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요. 도윤 씨는 말없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 어머니, 어디 아픈 데 없냐?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꽃다발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저녁.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도윤 씨는 말이 없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일했습니다. 무슨 일? 여러 가지요. 돈은 벌었냐? 조금요. 조금.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 하나 차렸소. 무슨 회사요? 운송 유통이요. 어디서요? 인천 남동구. 혼자요? 아니요. 파트너가 있소. 파트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누구요? 투자한 사람이요. 남자요? 여자요? 여자요. 도윤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여자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 씨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뭔데요? 사업자 등록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대표자 박도윤, 공동명의 김정은. 제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명의 좀 빌려야 하오. 왜요? 내 명의론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신용불량이요. 그래서 당신 명의가 필요하오. 신용불량.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1년 반 동안 뭘 했는지. 여기 도장 찍어요. 이거 빚도 같이 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형식이요. 사업만 하는 거요. 형식. 그 단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정말 형식일 뿐이에요? 다른 서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돌아온 남편을, 새로 시작하자는 말을. 도윤 씨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도장. 탁! 소리를 내며 찍혔습니다. 두 번째 도장이었습니다. 11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집 좀 옮기자. 여기가 왜요? 너무 좁소.
사업도 커지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디로요? 연수구 쪽. 아파트 반았소. 그렇게 우리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돈 어디서 났어요? 대출이요. 또요? 걱정 마. 사업 잘 되고 있어. 새 집은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 거실, 베란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이사 왔습니다. 아들이 효자네. 시어머니는 좋아했습니다. 저도 겉으론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는 전세 계약서를 받습니다. 임차인 김정은, 연대보증인 박도윤, 또 제 이름이었습니다. 왜 제 명의예요? 그게 유리하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 도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도장이었습니다. 1999년 초 서류가 또 왔습니다. 대출 신청서. 이것도 제 명의예요? 미안하오. 왜 자꾸 제 명의로 하는 거예요? 내 명의론 한도가 없소. 네 번째 도장. 3월 어느 날 도윤 씨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선글라스? 여보, 이거 뭐예요? 뭐? 이 선글라스요. 도윤 씨가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할인 씨 거요. 왜 차에 있어요? 어제 같이 거래처 갔소. 거래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5월 어느 저녁 도윤 씨가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안 된다니까. 알았어. 다음 주에.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그 뒤로 여름 동안 서류가 3번 더 왔습니다. 사업 확장, 차량 구입, 장비 리스?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 다음엔 그냥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윤 씨는 매번 같은 말을 했으니까. 형식이요. 걱정 마. 잘 될 거요. 그리고 저는 믿고 싶었으니까. 1999년 11월 어느 날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색 코트, 날렵한 인상, 45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서아린입니다. 도윤 씨 계세요? 아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없는데요. 아, 그럼 이거 좀 전해주세요. 하린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부인이시죠?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뭘? 저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랑 통화가 안 돼서요. 급한 서류라 직접 왔어요. 네. 그럼 잘 전해주세요. 하리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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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투자계약서, 입금 내역, 명의 이전 동의서, 그리고 제 이름, 또, 이게 뭐지? 서류를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부인이시죠? 저 아까 할인 씨요? 네. 서류 받으셨죠? 받았어요. 그거 급한 거라서요. 도윤 씨 오시면 바로 사인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할인이 말했습니다. 부인. 네. 3초쯤 지났을까요? 조심하세요. 예. 하지만 할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소. 누가 왔다 갔어요. 누가? 할인 씨요. 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이거 전해달라고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사업 서류요. 제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형식이라니까. 또 형식.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제 명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시끄러워. 도윤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 죄송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어젯밤은 내가 좀 예민했어.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오.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큰 거래가 하나 성사됐어. 큰 거래요? 응. 경기도 쪽 유통업체요. 월 300씩은 나올 것 같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그래. 다음 달 초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3천 들어오고. 도윤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요. 빚 다 정리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서류 없을 거요. 조금만 참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달랐습니다. 세탁소 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까다로워도 웃으며 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참을 만했습니다. 밥이 또 짜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는 월급에서 1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빚 정리되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보, 계약은 언제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쪽에서 서류 준비 중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엔 계약하는 거예요? 다음 주요. 3주가 지났습니다. 도윤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걱정 마. 곧 연락 온다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12월 첫째 주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은 씨 맞으십니까? 네. 부인 명의로 대출이 3건 더 확인됩니다. 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세탁소 바닥. 차가웠습니다. 총액 3천만 원입니다. 11월에 신청된 거로 확인되고요. 11월. 큰 거래 성사됐다던 바로 그때. 실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인 도장 찍혀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정은 씨 괜찮아요? 네. 얼굴이 새하얀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도윤 씨, 시어머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언제요? 지금 10초쯤 지났을까요? 연수역 앞 카페. 30분 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냄새, 의자 끄는 소리. 할인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할인은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부인, 도윤 씨가 뭐라고 했어요? 큰 거래요. 빚 다 갚는다고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큰 거래. 할인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놓았습니다. 법원 문서.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도윤, 채무자, 가압류 3건. 할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여기, 또 여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1년? 네. 할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립스틱 자국이 남았습니다. 큰 거래? 없어요. 그 사람 한 달 뒤면 부도나요. 그럼 저는요? 할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명의 대출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탁, 탁, 탁. 여기. 사업자 대출. 2천. 여기. 차량. 1,500. 여기. 사무실. 1천. 여기. 장비. 1천. 여기. 전세. 5천. 할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추가 대출. 3천. 딱. 합계. 1억 3,500.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 제 명의예요? 네. 제가 다 갚아야 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 망하면요. 20초쯤 지났을까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6곳에 있었습니다. 왜 알려주는 거예요? 할인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예. 처음엔 진짜 투자인 줄 알았어요. 깨끗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3천 넣었어요. 할인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돈으로 다른 빚 막은 거였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요. 부인도 당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할인이 잿더리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같은 여잔데 그냥 봐줄 순 없잖아요. 그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오성태, 63세, 서류 좀 봐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태 씨는 한참을 봤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3번.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인, 네, 심각합니다. 부인 명의로 대출이 6건, 사업자 연대보증도 되어 있고 전세 계약도 부인 이름이에요. 얼마나요? 성태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만 1억 7천, 이자 포함하면 2억 넘어갈 겁니다. 2억? 그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성태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세요.
재산 분할 청구하고 채무 면제 받는 걸로 합의하세요. 재산이 없는데요. 그럼 더더욱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 달 뒤면 채권자들이 올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담배 연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소?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요. 도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다 알았어요. 뭘? 2억이요. 제 명의로 된 빚. 도윤 씨가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법원 문서 봤어요. 할인 씨한테도 들었고요. 그 여자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10초쯤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어요? 살려고요. 그게 이유예요? 도윤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죽고 싶었소. IMF 때, 트럭 끌려갈 때. 하지만 살아야 했소. 저는 처음 그 사람도 무너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미안하오. 미안. 그 말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뭐? 더는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혼? 네. 이 사람이 미쳤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이혼을 해? 저 이용당했어요. 이용? 부부가 무슨 이용이야? 참고 살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짐을 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가지 마라. 비켜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너도 가족 아니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20년 참았어요. 아이 없다고 빚 때문에 다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못 참아요. 시어머니가 비켜섰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2000년 5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은 없었습니다. 빚도 면제받았습니다. 성태 씨가 잘 처리해줬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대신 채무 면제받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 작은 원룸에 삽니다. 혼자 월세 35만 원. 창밖으론 바다가 보입니다. 가끔 아침 커피를 마시며 파도를 봅니다.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그날. 여보, 새로 시작하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젠 압니다. 서류 15장, 도장 15개. 그게 제 20년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서류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바뀐 적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